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계가 어떻게 가까워지고 또 어떻게 멀어지는지 그 긴 시간을 조용히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지키는 것은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곁에 남게 하는 것은 말입니다. 특히 부모의 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자식에게 하는 말은 그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서 나온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자식의 가정에서는 부모의 말이 조언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집안의 공기가 되고 그 집의 분위기가 됩니다.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젊은 부부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경우를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며느리도 웃으며 인사를 합니다. 사위도 공손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명절이 되면 선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미묘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웃음이 줄어듭니다. 대화가 짧아집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부모는 그때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여전히 예의 바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이미 조금씩 식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여러 가정에서 보았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멀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멀어지고 그 다음에 발걸음이 멀어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모니까 말할 자격이 있다. 나는 더 오래 살았고 경험도 많다. 그래서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옳고 그름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마음이 편안할 때 유지됩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부딪혀도 다시 가까워질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람은 점점 더 조용한 평안을 원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곳에는 오래 머물지 않으려 합니다. 여기에서 부모가 자주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에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서운해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부모라는 존재를 쉽게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사위는 다릅니다. 그들은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기 위해 그 가족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연결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나는 많은 부모들이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합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한마디 합니다. 경험이 있으니 알려주고 싶어서 한마디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떻게 닿는지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부모에게는 관심이지만 상대에게는 평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사랑이지만 상대에게는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차이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긴장되는 곳에서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며느리나 사위가 시댁이나 처가에 갈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긴장이 생긴다면 그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닙니다. 시험장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가면 또 평가를 받을까? 오늘 가면 또 비교를 당할까? 이런 생각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의 부모는 자식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결혼을 하면 부모는 조금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사랑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말로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말로 비워주는 사랑입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서 젊은 부부는 자신의 가정을 세워갑니다. 내가 오래 살며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작은 말들이 쌓여서 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한 문장 또 한 문장 그렇게 쌓인 말들이 어느 날 관계의 온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의 배우자를 먼저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자식의 가정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결국 부모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내가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을 보며 조용히 배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며느리와 사위는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 왜 부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멀어질까? 나는 이 질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식은 부모와 함께 긴 시간을 보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같은 집에서 살며 부모의 말투와 성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화를 내도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립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이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을 수 없는 줄처럼 마음 깊은 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족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그 집과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는 사람일까? 나는 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 한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훨씬 더 섬세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다. 우리는 그때 더 힘들었다. 이런 말은 부모에게는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비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모에게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에게는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벽이 하나 생깁니다. 그 벽은 처음에는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두꺼워집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는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에게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따뜻하게 대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며느리나 사위를 향해 갈 때 그 말은 결국 자식에게도 닿습니다. 자식은 그 사이에 서 있게 됩니다. 한쪽에는 부모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곳에서 동시에 상처가 생기면
자식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나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배우자를 달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결국 가장 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집에 가는 횟수를 조금 줄입니다. 전화도 조금 짧아집니다. 대화도 조심스럽게 변합니다. 부모는 그 변화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여전히 예의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온도는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장면이 더 마음에 남습니다. 부모도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방식으로 가족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닿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부모는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감시처럼 느꼈습니다. 부모는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평가처럼 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반복되면서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가정의 중심이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은 젊은 부부에게 맡겨야 합니다. 부모는 조금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멀리 서 있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서로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은 신기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멀어지고 편안하게 두면 다시 가까워집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관계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내가 긴 세월을 살며 배운 가장 조용한 진실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나는 많은 가정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균열이 생겨나는 장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아주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평범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나는 나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관계가 멀어졌을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쉽게 만드는 말은 대부분 거칠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한 말들입니다. 내가 여러 가정을 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며느리나 사위에게 할 때 조심해야 할 말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교는 생각보다 쉽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는 예전에 더 힘들게 살았다. 다른 집 며느리는 이렇게 한다더라. 누구네 사위는 참 성실하다고 하더라. 부모에게는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저 떠오른 말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사람은 비교를 들을 때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평가 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족이라는 공간은 본래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끊임없이 비교가 들리면 마음은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웃으며 넘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항상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반복되면은 그 집은 점점 편안한 곳이 아니라 긴장되는 곳이 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통제하려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오래 돌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특히 손주가 생기면 그 마음은 더 커집니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옳지 않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옵니다. 부모에게는 그저 경험에서 나온 조언일 뿐입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에게는 자신의 선택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두 사람에게 계속해서 지시가 내려온다면 그들은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정을 이루고 나면 더 그렇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자신의 방식으로 생활을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누군가가 위에서 판단하고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거리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부모 세대는 많은 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위해 많은 것을 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견디며 너희를 키웠다. 이런 말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억울함이나 서운함도 조금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랑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랑은 원래 따뜻한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을 자주 꺼내놓는 순간 그 사랑은 마치 빛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충분히 보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 이런 감정이 쌓이면 자연스러운 웃음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빚을 갚는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세 가지 말을 오랜 시간 지켜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 통제하려는 말, 그리고 희생을 앞세우는 말, 이 세 가지는 대부분 악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에서 나온 말이 관계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말이 옳은가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말이 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경험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래 살면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가까이 두는 힘은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침묵에서도 나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내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식이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부모의 자리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앞에 서서 이끄는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자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할 일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더 깊은 역할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말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부모들이
이 변화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식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손해를 보지 않을까? 혹시 힘든 일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손주가 잘 자라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을 바로 꺼내놓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무겁게 만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잠깐 멈추는 습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를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 몇 초의 침묵이 많은 것을 바꿉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일까? 아니면 그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일까? 그 질문을 한 번만 해도 많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젊은 부부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젊었을 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달라졌고 아이를 키우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생활의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 젊은 세대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가끔 이런 말을 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의 가정을 믿어주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느낄 때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집안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무릅니다. 부모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 집은 언제나 따뜻한 집이 됩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집에 왔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누게 됩니다. 손주도 그 집을 좋아하게 됩니다. 결국 집안의 분위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말과 작은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한 가지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에게서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신 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이 먼저 변하면 주변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관계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내려놓음 속에서 새로운 평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가족에게 전해질 때 그 집은 더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배운 가장 조용한 지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조금씩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주 작은 말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아주 작은 말 때문에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에 떠오르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 말도 결국 이해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 다른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상처는 큰 사건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식탁에서 나눈 한마디, 무심코 던진 한 문장, 비교하는 눈빛 하나가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대부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웃으며 넘기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듣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작은 돌 하나가 신발 속에 들어간 것처럼 계속 걸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말의 온도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면 다르게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차가워져 있으면 그 말은 쉽게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사람은 말의 뜻보다 말 속에 담긴 기운을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권리를 얻는 일이 아니라 어떤 책임을 오래 품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몸으로 돌봐야 하고 자식이 어른이 되면 마음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그 방식은 다르지만 사랑의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의 표현이 조금 더 조용해져야 합니다. 젊은 부부는 아직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그들의 삶입니다. 부모가 그 모든 과정에 개입하려 하면 그들은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러선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몸은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좁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서운해하지 않고 작은 차이에 화를 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는 여러 가정을 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자식과 며느리와 사위가 자주 찾아오는 집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긴장되지 않습니다. 평가받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집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분위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억, 함께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그런 기억이 가족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때때로 이런 말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되뇌어 봅니다. 오늘 나는 가족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일까?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말과 태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의 삶은 결국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외로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관계가 있다면 삶은 훨씬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를 지키는 지혜를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내가 긴 시간을 살아오며 배운 가장 조용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가족을 붙잡아 두는 힘은 권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거창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부드러운 눈빛 하나,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은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은 언제나 누군가가 돌아오고 싶은 따뜻한 곳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